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의 강승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를 한 재료는 두산중공업 원전 수출 직전 유럽연합 1340조 원 원전 투자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일자로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 텍소노미가 통과가 됐습니다. 1월 정도부터 발효가 될 예정인데 이 텍소노미의 원자력 발전 그리고 천연가스가 그린 에너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원전 저평가 대장주 탑3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원전도 녹색 기술로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을 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30%까지 확대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텍소노미 쪽에서 원전이 포함을 하는 대신에 이 포함이 될 그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원전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폭파가 되면 안 되니까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핵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부 포함이 되어 겁니다. 지금 현재 국내 원자력 기업 특히나 두산중공업 지금 이제 사명이 에너빌리티로 바뀌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고사 상태 직전입니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창원공단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개미새끼리 한 마리 안지나 다닐 정도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뭐 고사 직전이다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국내 원자력 기업 봄이 올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번에 텍소노미 천연가스 및 원전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한 에너지 기준이다. 텍소노미랑 무슨 뜻이냐? 친환경 분류 체계다라는 말이에요. 이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냐 아니냐를 분류를 해놓은 게 이게 지금 텍소노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에 유럽연합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때 처음 발표될 때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하고 원전이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일본 같은 경우도 유럽 이후로 텍소노미의 채택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원전 무공해 전력에 포함이 된 그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추후에 한미일 전부 텍소노미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전이 포함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월 7일에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K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원전 포함을 할 것으로 지금 뉴스들이 주말 중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상승이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텍소노미 유럽에서 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따라야 되느냐 하는데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유럽이 우리나라가 수출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따라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 혜택이 없어지고 오히려 가중이 되어가지고 벌금을 내려진다라고 하던가 유럽 지역에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2035년 그러니까 디젤 차뿐만이 아니라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도 2035년 이후로 운행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뉴스 보신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그룹 쪽에서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이제 중단을 하겠다. 뭐 소나타, 그랜저 등등의 유명 그리고 인기 모델들에 대한 후속 모델이 이제 나오지를 않게 된다. 왜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그런 뭐 내연기관 만들어 봤자 유럽에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반강제적 조치로 개발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소노미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을 한 그런 이제 기업들의 제품만을 유럽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다고
지금 이제 눈 닫으시고 귀 닫으신다라고 되시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텍소노미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강제적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재들을 받게 된다. 이거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텍소노미가 어떤 부분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 분류책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이 그린 에너지 쪽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원자력, 천연가스, 친환경 사업으로 포함이 됐는데 내년 1월에 지금 발효가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천연가스라던가 뭐 천연가스 빼고 그러니까 뭐 좋다 이거야. 태양광 발전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풍력 발전이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구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환경 오염이 안 되고 그래서 완전하게 탄소 중립이 되는 거 좋다 이거야. 하지만 가능하냐? 지금 현 시점의 기술력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소 중립 2050년에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까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기 직전에 원전하고 천연가스가 그나마 다른 뭐 석탄 에너지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도기 에너지로서 탄소 중립, 완전한 탄소 중립 가기 전에 유력한 에너지로서 써야겠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은 유럽의 유럽 연합의 공공자금 지원 대상으로서 적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의 자금 융통이 수월하게 되면서 각국의 이제 이 원전 신규 뭐 건설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전 지금 좀 폐지를 하려고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재가동까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인 지원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원전 세일즈 파란불이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 일본, 한국 등 텍소노미 검토 나라 추가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도 과도기 에너지로서 원전을 텍소노미 쪽으로 추가를 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6%가 급등을 했고 이 부분은 IMF 외환 위기 이후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하고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서방 국가들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파워 때문입니다. 석유 쪽하고 지금 이제 천연가스, 특히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전 세계 최다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좀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중동 전쟁이 났을 때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중동 쪽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탈원전을 백지화를 하고 원전 르네상스로 가는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는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원래 수요가 줄어드는데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가 더 줄어버리게 되면서 지금 이제 뭐 기업들도 안 좋고 일반적인 소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중동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그런 좀 이슈들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는데 예전에 이제 뭐 사우디 쪽에서 드론으로 이제 사우디 정유시설을 피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석유값이 굉장히 갑자기 폭등을 해서 또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줬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한 이후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러시아하고 중국 증시가 폭등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다른 이제 서방 국가들 증시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전반적으로 폭격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러시아하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5월 달, 6월 달 한 번도 안 쉬고 2달 동안 폭등 우상향 랠리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제 러시아 쪽으로 전쟁 일으키고 나가지고 러시아가 이 에너지를 지금 이제 뭐 서방 국가들에서 안 산다라고 해버리니까 러시아가 에너지를 인도 쪽하고 중국 쪽하고 굉장히 싼 값에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싼 원유 쪽하고 천연가스를 먹고 지금 이제 뭐 마약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러시아 증시도 오히려 올라가고 러시아 본토 같은 경우는 전혀 전쟁 리스크가 없고 뭐 전쟁 초기 때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그런 분위기 지금 현재 뭐 없습니다. 러시아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증시까지도 폭등을 하게 되는 에너지 안보 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우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서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증시가 폭등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폭등을 하고 아이러니하게 서방 국가들, 미국, 우리나라, 유럽 서방 국가들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오히려 증시가 폭락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에 있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러시아 인접을 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원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와 원유를 조달을 하기가 쉽겠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터지고 나가지고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원전 요구가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벨기에, 슬로베니아, 유럽에서는 원전이 대안이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체코나 폴란드, 이 동유럽 국가들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텍소노미에 지금 이제 원전이 그린 에너지로 포함이 되게 되면서 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70조 원 규모인데 이쪽으로 지금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지금 수주전 참여를 하고 있고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동유럽 국가들 쪽 같은 경우도 뭐 라트비아도 인접해 있는 에스토니아 쪽에다가 요구를 했죠. 우리 둘이 나라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둘이 협력을 해가지고 원전을 공동으로 건설을 해서 서로 전기를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인접해 있는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도 동유럽 쪽의 원전 비중을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어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원전 추가 건설 비중을 확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원전 지금 이제 비중이 15%에서 25%까지 엄청나게 올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제 EU, 유럽 연합 쪽에서 유럽 그린딜에다가 10년 동안 1조 유로 이상을 투입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1340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퍼붓겠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글로벌 원전 비중이 전반적으로 2025년까지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로 50%가 올라갈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지금 이제 영국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50%를 지금 이제 넘겠죠. 50% 이상 한 60%, 70% 이상으로 지금 원전 사업을 늘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유럽 연합 쪽에서 1340조 원을 그린 에너지 쪽으로 투입을 하는데 여기서 원전이 그린 에너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유럽 국가들의 원전 건설, 신규 건설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쪽 굉장히 큰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요. 정부 정책적인 지금 이제 기대감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전 정부의 탈원전 모델이었었던 독일마저도 심지어 원전 르네상스로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쥐어짜는 독일.
지금 이제 천연가스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쪽으로 천연가스를 땡겨 와야 되는데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쪽에서 천연가스를 땡겨 온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러시아 쪽에서 공급받던 그런 가격보다 너무너무 비싸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 온수를 잠그고 점등도 지금 최소화를 하는 정도로 뭐 거의 7, 80년대처럼 에너지를 지금 이제 절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왔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비상전력이 가동이 돼 있는 상태에서 후쿠시마 쪽에 지진이 났다가 조금 있다가 해일이 덮쳐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전력까지 다 사용이 되게 나고 나서 해일이 덮쳐버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전 쪽에서 좀 방사능이 심각하게 또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이때 사고가 나고 나가지고 유럽 쪽에서 탈원전 속도가 굉장히 세졌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때 11년부터 탈원전을 뭐 지금 1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올해 3개인가요? 2개인가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폐지를 하게 되면서 완전 탈원전으로 올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천연가스 수입량이 35%를 러시아 쪽에다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체를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를 하고 난 이후에 석탄 화력 발전소 미쳤습니다, 지금.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는 발전소인 석탄 화력발전소 재가동을 긴급 법안으로 승인을 할 정도로 현재 사태가 독일에서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탈원전을 탈탄소를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제 천연가스 에너지 안보 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심지어 지금 석탄 발전소를 써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독일 정부 같은 경우도 탈원전 기조가 살짝씩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같은 경우도 이거는 경제적인 내용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상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원전 수명 연장을 현재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들 지금 독일 정부 쪽에서 나와줬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린 에너지 원전의 조건이 뭐냐?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 원전, 그린 에너지 원전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에너지 원전의 조건. 폐기물 대책이 없으면은 친환경에서 탈락을 한다.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준위의 방사능 폐기물이 쌓이게 됩니다. 지금 대책은 없어요. 뭐 땅에다가 오랫동안 이제 묻어버리는 그런 수밖에 없는데 워낙 혐오 시설이고 뭐 체르노빌 사태라던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던가 실제로 사고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뭐 학살 수준의 그런 좀 인류적인 재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 시설이어가지고 이 지금 좀 묻어버릴 수가 있는 원전 폐기물을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반대나 환경단체들 반대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처분 시설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부분이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친환경 에너지 텍소노미에서 탈락을 시키겠다. 그거는 그린 에너지 원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지금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핵심 조건으로 사고 저항성 핵 원료를 사용을 규정을 했다. 안전한 핵원료를 사용을 해라. 누출이 없는 핵원료를 사용을 해라. 얘기들이 나왔고요. 2050년까지 굉장히 심각한 그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 시설을 세부 계획으로 정해야 된다. 이게 지금 세부 계획으로 하면은 실제로 어떤 땅에다가 그거를 건설을 할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계획이 세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말을 하는 게 세부 계획이라는 겁니다. 힘들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사능 제염 기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고 저항성, 핵원료와 관련된 부분들도 관련된 수급으로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무슨 뜻이냐? 안정성과 환경을 강조를 하겠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사고 저항성 핵원료라고 하던가
폐기물 이 부분을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럽연합 쪽에서 텍소노미 포함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원전의 조건은 사실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원전 기업들이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달성이 안 된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에서 신기술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겠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지금 이제 설비 뭐 납품을 한다라고 하던가 시스템들을 납품을 한다라고 하던가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폐기물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대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이 부분이 차세대 핵심 원전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형 원전 SMR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도 탈원전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계가 SMR에 주목을 하는 이유 이 부분입니다. 원전의 중요한 필수적인 기기들을 굉장히 축소를 해가지고 원전을 굉장히 축소를 한 일체화를 한 소형 원자로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탄소 배출은 없겠고요. 그러면서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로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서 지금 언급들이 나와주고 있다. 지금 슬슬 상용화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부유식 소형 원전을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극동지방 쪽 아니면은 이제 뭐 북극 쪽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전력을 실제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소형 원전을 가지고 초소형화로서 원전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소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설치를 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게 투자를 설비를 구축을 하는 시간이 원전이라는 게 안전성이 굉장히 가장 지금 이 기술력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짓는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이게 초소형화가 되게 되면서 SMR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될 수 있겠다 내용들이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초소형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원전이 소형화가 되면은 될수록 원전이 그냥 전기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활용처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된다. 지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억만장자들이 소형 원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2024년부터 차세대 원전 SMR 건설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사태 언급을 하면서 신형 원전은 안정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습니다. 빌 게이츠 지금 이제 사재 털어가지고 테라파워라는 원전 기업 설립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금 이제 탄소 제로를 하면은 원전은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바로 가면은 좋겠지만 친환경으로서 바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충족시킬 수 있는 아니면 충족을 다는 못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보된 친환경 에너지 이 기술력을 도달을 하기 전에 과도기 에너지로서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선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 억만장자 빌 게이츠의 이제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 또 글로벌 억만장자겠죠. 워렌 버핏 투자의 신인 워렌 버핏과 SMR 건설 공동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10억 달러 투자가 들어갔죠. 지금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SMR 건설이 계획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집 지역으로서 서울, 경기도 쪽에다가 인구가 그냥 다 몰빵이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뭐 메트로폴리스들 같은 경우 당연히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도시들이 드문드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만약에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안 나왔어요. 전기를 여기서 원전 쪽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원전부터 도시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이제 뭐 전선 설비 같은 경우도 뭐 어마무시하게 돈이 좀 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계였는데 SMR이 지금 도입이 되게 되면서 각
지역마다 원전을 다 박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단 5조 투자가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미국 정보 기관 전부 다 모아놔가지고 최상위에 있는 국가정보국 쪽에서 지금 이제 보고서 발표가 되었는데, SMR,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이다 발표가 나왔고요. 지속적인 투자로서 진행이 될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원전 폐쇄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오면서 독일을 겨냥을 해가지고 말을 했었죠. 원전 폐쇄는 완전 미친 짓이다.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얘기를 했고, 러시아 그때 당시 때 2011년부터 독일이 이제 천연가스 비중을 늘렸었는데, 이때 러시아 천연가스 비중을 늘린 독일을 비판했어요. 지금 이게 5년 뒤에 결국 현실화가 되면서 독일 나라가 굉장히 휘청이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원전 투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30cm 참치캔 크기의 초소형 원자로가 달과 화성에서 10년 동안 전기 생산을 한다. 지금 이 소형 원전이 개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초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작아져야 되겠죠. 아무튼 이 SMR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이 그냥 발전소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처가 무궁무진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원전이 바로 뭐다?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지금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 민간인들 태워가지고 우주여행 성공했습니다. 전부 다 살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8월 달에 이번에 지금 한국 쪽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또 7번째인가요? 8번째로 자체 기술력으로 이제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지금 8월 달에 우리나라 최초로 달 탐사선 발사를 합니다. 어디다가 실어가지고 하냐라고 하면은 스페이스 X에다가 로켓에다가 실어가지고 달 탐사선을 발사를 해요. 민간 우주 여행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공이 되고, 식민지로서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화성까지 가자 얘기를 나와주고 있죠. 화성을 지구의 식민지로 지어버리자. 근데 지금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뭐 달의 뒷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태양광이 닿지를 않겠죠. 그리고 이제 뭐 화성을 넘어가지고 뭐 이제 목성이나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태양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태양광 에너지보다 훨씬 더 적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우주 산업에 있어가지고 좀 비효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RTG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소형 이제 핵원 자료를 달아가지고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보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태양계 여행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RTG를 탑재를 했었는데, 사람이 타고 가기에는 전력 생산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밖에 전력이 안 나오는데 사람은 전기를 하루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많다. 그래서 지금 RTG로만은 민간 우주 여행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못 한다. 뭐 스페이스X 이번에 민간 우주 여행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4일 정도밖에 못 있다가 왔었죠.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억만장자로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초소형 원자로 개발 논의를 하고 있고, 스페이스X 쪽에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승 같은 경우도 이 스페이스 자문을 맡은 지금 이제 우주공학 쪽에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소형 원전 투자 쪽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도 나왔었죠. 지금 SMR 시장이 천문학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2035년에 SMR 620조 원 시장 된다. 굉장히 가까운 미래입니다. 지속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을 이제 추월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620조 원 시장이면은 현재 지금 스마트폰 전 세계 시장보다 큰 거예요. 반도체 지금 이제 시장 육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로 축소가 돼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SMR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술적으로 자연적으로 조금 이제 그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발생을 해가지고 또 수소 에너지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수소 생산,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작기 때문에 건설 공기가 단축된다. 단축되기 때문에 또 설치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러면서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특장점으로서 SMR 시장의 천문학적인 확대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SMR 국내 수의 저평가 기업 탑3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종목, 당연히 최강자, 원전기술 최강자 두산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유럽 쪽에서 텍소노미 통과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체코라던가 폴란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유럽 쪽에서 요구를 하는 원전 안전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게만 신규 지금 건설을 하려고 하는 원전 수주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두산이 유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원전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두산이 지금 SMR이라던가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서 확대에 대한 탄력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SMR을 실제 시제품 제작하러 돌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뉴스케일 쪽과 SMR 생산을 하는 협력, 지금 MOU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 이제 2010년도 초반대에 SMR 제작을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터진 상황이다 보니까 여론적으로 원전 투자, 원전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2012년, 201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이제 정부 바뀌게 되면서 탈원전 바람이 굉장히 불어버리다 보니까 이때 당시 때 원전 최강국인 미국이 멈추고 있을 때 기술 추월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SMR 쪽 기술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이때 당시 때 제작을 했었던, 성공을 했었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MR을 뭐 뉴스케일 쪽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쪽의 에너지 기업 하나, 그리고 두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R 쪽에서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번에 6일에 유럽의 국제표준 원전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쪽하고 최근에 MOU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신규 원전 70조짜리 단기적으로 잭팟 수주 기대가 되고요. 긴장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10년 동안 그린 에너지로 1조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가 그린 에너지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과도기 에너지로서 원전 쪽으로 몰빵이 유럽 쪽에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현재 지금 타이밍이다.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오르비텍입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SMR 재료, 그러면서 방사선 폐기물 쪽에서 전문 기업으로서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비텍 한미 원전 동맹에 있어서 SMR 포럼 이번에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주요 민간 기업으로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서 단기적으로 재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 모멘텀으로까지 실수혜주로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오르비텍 방사선 오염 제거 전문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염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르비텍이 오염 제거 쪽에서 굉장히 가장 기술력이 높은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해체 분야에 있어서 다량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르비텍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해체 과정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가동 전, 가동 중 방사능 검사 용역에 있어서 국내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세계 1위 기술력이 이제 두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계로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로
해상원전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 기술 종목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지금 이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포함을 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가지고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을 공급을 하는 업체예요. 이 부분이 경보,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현재 기대를 받는 것보다 시장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유럽 텍소노미 1월 이후로 발효가 되게 되는데 감시, 경보, 안정성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 원전 기업들에서 말씀을 드렸죠. 한수원 쪽 이제 뭐 원전 수출의 주체가 되는 기업입니다. 한수원 쪽에서 이제 해외 원전 진출이 본격화가 될 텐데 지금 한수원 쪽과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사업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에도 적용을 가능한 사이버 보안 암호 모듈 국산화를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러시아가 현재 지금 SMR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 위에다가 선박에다가 해상 SMR을 올려버려 가지고 극지방에다가 실제로 지금 조금 기대가 되는 효율보다는 당연히 낮겠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전력 공급을 극지방에다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SMR 수혜로서 해상에도 통과가 되는 사이버 보안 모듈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 부분 재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암호 모듈 검증 제도 KCMVP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만 더 짚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BMT 미국 수출 국제 인증 획보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EU 원전 680조 원 지금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핵심 부품 원전 핵심 부품을 미국 인증 납품을 했다는 부분을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 구간이 한번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이나 정유 이런 중공업 쪽에다가 피팅 밸브를 생산을 합니다. 중공업 쪽에다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인 밸브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기계학회 쪽에 원자력 인증 받았고요. 수출 국제 인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자력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원자력 관련된 부품들, 설비들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국제 인증이다. 국제 인증을 확보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 세일즈에 있어가지고 BMT가 납품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체코, 폴란드 신규 수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BMT의 피팅 밸브가 들어갈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실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제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장점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 매출을 돌파를 했습니다. 업황 호조로 실적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 텍소노미 소식 들려드리면서 국내 원전 기업들 저평가 기업 탑3 그러면서 추가적인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보 꼭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 원전 정보 이외에 매일매일 제공이 되는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나 상한가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 알고 싶으시다. 아니면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드렸었던 정보들처럼 급등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구글 플레이 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다라고 치신다라고 하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100% 무료 어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보들 지금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증권투데이 매일매일 장전, 시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테마 차트 분석으로서 테마주 50%, 100% 중장기적인 급등수에 노릴 수가 있는 종목들 차트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 차트 분석 이번에 올려드린 부분들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왜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테마주로서 지금 타이밍에 주목을 해야 되냐, 공략 포인트로서 뭐 대안인 에너지 관련주를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구글 플레이에다가 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도움 받으셔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또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이제 우리 강승주의 급등 타임이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도움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요, 이제 이 댓글 남겨 주신다라고 하면은 궁금하신 점들이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하시고 싶으신 말씀들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 주신다라고 하면은 또 다음 영상들 진행을 해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참고를 해서 또 진행을 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 원전 관련된 내용들, 텍소노미 1340조 원 투자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금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 시청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